안녕하세요, 승팀입니다. 자소서 콘텐츠를 올린 지 어제 같은데 벌써 수능이 50일 남은 시점이 되었네요. 오늘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국어는 타고나야 잘 푼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 얘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인 국어는 화작문, 문학, 비문학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파트별로 15문항씩 총 45문항이 출제됩니다. 45문항을 80분 안에 풀어야 하는 과목인 만큼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시간 배분을 연습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각 파트별로 시간을 체크해 시간 배분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 배분은 화작문 17분, 문학 25분, 비문학 35분입니다. 총 77분인데 나머지 3분은 답안지 작성을 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돼요. 저는 검토를 해서 답안을 고치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유 시간을 두지 않고 빡세게 푸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검토를 꼭 해야 하는 친구가 있다면 화작문 15분, 문학 20분, 비문학 30분 컷으로 끝내고 검토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배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각 파트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작문,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입니다. 2019년도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시됐었죠.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 배분을 못하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문학과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난이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연계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리 어렵긴 해도 수험생들이 잘 풀고, 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낼 지문들도 많고 그만큼 수험생들이 대비해 왔는데요. 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파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렵게 나왔던 적이 별로 없어요.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에서도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는 꽤 출제됐는데 갑자기 수능 때 어려워진 케이스다 보니까 화법과 작문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풀면 틀려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선지에서 약간 말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에 선지를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문법에 대해 얘기 드리자면 최근 문법 트렌드가 알다시피 그냥 단순히 문법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문법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대입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만약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 그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차근차근 선지에 대입시키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지문에 의존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있으셔야 해요. 기출을 풀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법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 계속 풀어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문학 파트로 돌아오면 문학은 크게 고전소설, 고전시가, 그 다음에 현대소설, 그 다음에 현대시 정도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엮어가지고 가나다 이런 지문들을 주고 엮어서 출제하는 방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나다 지문을 한 번에 읽으면 뇌정지가 와요. 가를 읽고 나를 바로 읽으면 가 지문이 생각이 안 나고 다 질문을 읽으면 가나 지문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먼저 읽어요. 문제를 읽다 보면 그냥 가나, 나나, 다 그런 식으로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나온 지문을 먼저 읽어봅니다. 보통 단독 문제들은 내용일치 문제로 많이 내요. 지문을 읽기 전에 보기를 쭉 읽고 핵심 키워드를 뽑은 후 선지와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중에 이렇게 꺾은새 치고 보기 해놓고 작가가 살았던 시대상이라든가 문체 등의 추가 정보를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먼저 추가 정보를 읽고 문제에 대입시켜 풀어나가면 됩니다.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읽다 보면 되게 한정적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 유명한 고전시가들을 읽어보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정리해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문학. 비문학은 정말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단순히 내용일치 같은 문제들은 특정 키워드를 찾아서 이렇게 문제에서 선지를 지어나가면 되는데, 과학이나 경제 같은 표와 그래프가 함께 나오는 지문들은 끊임없는 연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문학은 제가 해드릴 말이 별로 없고 진짜 기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세 파트에 대해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험장 가면 진짜 긴장되고 평소 나오던 실력이 안 나와요.
현 시점에서는 뭐 새로운 개념을 찾기보다는 나와 있는 기출문제 또 그리고 사설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수능에서 자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풀면 좋은데 저는 뭐 만약에 기초가 조금 필요한 친구들이라면 EBS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EBS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확실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많이 되는 편이다 보니까 문제를 암기하려기보다는 지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문 위주로 읽으세요, EBS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됐다, 뭐 기출도 많이 풀어봤다는 친구들은 김봉소 봉투 모의고사 사가지고 풀어보면 어렵지만 확실히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저는 자이스토리랑 매상비를 풀었었는데 이 두 권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자이스토리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어에 대한 팁을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다음 영어 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